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우개 이야기. 또 지우개는 박사님 또 근데 네.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다정한 컨셉인데요. 네. 네. 박사님이 네, 눈에다가 머리카락이 엄청 긴 거.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현상을 네. 연출했습니다. 아니 웬 지우개가 갑자기 나오죠?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지우개. 박사님 과거 지우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많아요. 네. 그래요? 네. 잊혀질 권리 도입이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이게 통과가 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페이스북, 사이버, 뭐 공간, 뭐 그렇죠. 트위터. 인터넷상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개인의 권리 아닌가요? 근데요. 네. 저 진짜 이거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어요. 개인의 권리고 지우고 싶은데 지우는 게 과연 능사일까요? 옛날에 그래서 그 미국 영화 지금 제목이 언뜻 생각 안 나는데 기억 지우는 회사. 네. 그래가지고 그 사귀던 여자 애인 이름이 그 클레멘타인이었나 그러니까 그 미녀 클레멘타인까지도 이제 지워버리는. 그래서 그 노래도 모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의 근데 영화가 실질적으로 있었죠. 독일에서는요. 네. 잊혀질 권리, 지워질 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2007년에요. 독일에서는 살인죄로 복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15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살인자였죠. 위키피디아에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이름이 나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네. 위키피디아에 어느 살인자고 어디에서 복역을 했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지워달라. 본인이 그걸 지워달라고 하고 위키피디아는 지워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긴 소송이 있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지워줘라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워줘라.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출소자의 손을 들어줬고요. 네. 기록이 출소 후 두 사람의 생활을 새로운 생활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라고 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네. 이 똑같은 사례가 출소자는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독일은요. 완전히 잊혀지게 하는 걸 인정을 하고요. 미국은 때에 따라서 잊혀지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네. 신상 공개하고 어디로 이사 오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어디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사 온다고 다 그게 편지, 바로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상 공개를 하고 있죠. 네. 우리는 신상 공개.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못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잊혀질 권리 네. 이게 법제화되면은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못 하는 거죠. 잊혀져야 되는데 그걸 또 기억하게 하면 안 되죠. 일본, 독일, 미국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도입을 할 것인지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다 없앤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봐봐요. 다 지우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볼 때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중에서는요 허위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음해 네. 그런 것들은 지우는 게 맞아요. 근데 정가 기록 그게 과연 지우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무슨 행적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지우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사람의 전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공인 말고 개인은 지워달라면 지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했던 말들, 본인이 했던 기록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포맷해버리는 게 만년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법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야후 재팬은 지난해 3월에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 재밌겠네요. 예, 정가나 범죄 경력의 경우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보고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서 삭제 여부를 판단해요. 네. 그래서 공익적으로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공익 이걸 따져보는데요. 범죄 경력 같은 건 보통은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미국도 찬성하지 않고 독일은 찬성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봤을 때는 보통 이게 희한하게요. 우리가
미국 걸 따라가는 것 같고 일본 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또 때때로 독일 걸 또 따라가요. 이른바 유럽 대륙법을 따라가죠. 근데 이게 또 어쩔 때는 네. 제가 표현 좀 과격하게 쓸게요. 나쁜 것만 다 골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만. 네, 각 나라에 네. 안 좋은 건 다 가져오고 좋은 건 또 안 따라하고.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잊혀질 권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화학적 거세 그리고 전자발찌법이 도입될 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 토론이 원활하게 끝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전자발찌법 예, 도입될 때 예. 정말 논란 많았어요. 많았었죠. 네. 근데 지금 도입돼서 가고 있는데 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자발찌법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성범죄자만 우선하겠다. 네. 근데 지금은 중대범죄자를 다 하고 있고요. 관리 체계라든지 세금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범죄가 줄었을까를 봤을 때 응이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줄었다. 그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옳을까 고민이 있는데 잊혀질 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이번 3월부터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먼저 법법법에서 다뤘는데 좋은 법이 될지 나쁜 법이 될지 정말 이상한 법이 될지 알 수 없는 시작점인데 이 법이 도입되면 그러면 만약 내 이름으로 검색되는 모든 자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라든가 공적인 자료를 빼고라도 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오갔던 모든 자료, 제3자가 내 이름을 언급하거나 내 사진을 쓴 거를 전부 없애달라. 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은 그 컴퓨터상 온라인상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없애달라. 그럼 포털사는 자기들이 일일이 찾아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도 누가 없애줍니까? 그런 데가 싸움이 지금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사님 페나TV 사이트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지워주세요. 네.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은 누가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박사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베나TV 책임자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 박사님이 만약에 기사 중에서 어떤 사람을 다루잖아요. 네. 나 그 내용 내 거 마음에 안 들어. 그 내용 지우세요. 지워야 돼요. 야, 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니네요. 일일이 찾아서 그러니까 문자 같으면 검색해서 걸리는 거를 없애면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돌려보면서 네. 네. 혹시나 이름 말한 게 있으면 뭐 삐 처리를 하고 그쵸? 이거 이게 뭐 시간 비용 장난 이게 아니겠네. 쉽지가 않은 건데 도입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거 글 이상하게 써놓은 사람들 거 다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 좋은 취지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 이거는 분명히 좀 논란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미국도 도입하고 독일도 도입하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 법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가동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구성이 돼서 누가 만들고 누가 통과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지금 독일, 미국에서는 법제화가 됐나요? 네. 아까 소송 네. 얘기. 네.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소송까지 이 간 법이라는 거군요. 것이 제가 지금 정말 정확하게 그 법을 다 연구는 못했어요. 네. 저도 기사 떠서 바로 들고 왔거든요. 근데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25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네.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건 제가 아직까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잊혀질 권리를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 판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일본도 그럼 입법이 돼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일본을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국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판례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잖아요. 판례가 전혀 없죠. 법 자체가 판례 없으니까. 구성 아니죠. 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판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판례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제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성큼 뛰겠다는 거. 단계를 좀 건너뛰고 가겠다. 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나라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가 된다면은 네. 그에 따른 논란의 크기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거 개인이 네. 그렇죠? 네. 예, 수많은 개인이 소송을 그럼요. 한다거나 네. 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런 면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논란이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논란만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논의는 없고 논란만 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법제화가 된다면은 이거 보완하고 수선하고 물리고 하는데 또 시간 비용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번 법제화되고 난 이제 고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라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이렇게 웅성웅성 논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무튼 사생활에 관한 개인들의 잊혀진 권리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그럼 아까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는 범죄자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생활로 봐야 되나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 되겠네요. 그럼 사생활 혼외자 논란은 지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평판 이런 이게 거. 사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네. 박사님 이게 어디까지 지워야 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야, 21세기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생활에 공사 구분이 무너진 이런 시대군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모 의원은 그건 내 사생활이야 지워 하면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렇네요.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예컨대 그분의 취미가 서예라더라. 근데 나 그거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다. 지워라. 지워라. 그거 지워야 되는 건데. 네. 어휴, 그렇네요. 이거 복잡하네요. 되게 쉽게 생각하죠. 내 네. 얘기 지워라. 지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왜 논란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활이 어디까지 사생활이냐. 그렇죠. 또 선별적으로 지워라. 그러면 그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고. 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잊혀질 권리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